26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7cm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서울시는 1,400여 대의 제설 장비를 곳곳에 배치하고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보온재로 감싸고 내부에 있는 습기는 제거해야 하는데요. 동파 사고 막는 요령법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 행정 서비스 등 정보화 사업에 3,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메타버스 서울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실종자 검색에 나섭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벌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6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7cm의 눈이 예보되면서 서울시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1,400여 대의 제설 장비를 곳곳에 배치하고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 26일 출퇴근 시간대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교통 불편이 없도록 했는데요. 서울시는 영하의 강추위와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는 이번 주 내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 너무 이제 투입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가 얼어있고 지하수.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앞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인 최초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 세계에서 여성으로는 11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급 없이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51일 동안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100kg이 넘는 무거운 썰매를 홀로 끌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혹한 속을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체감기온 영하 30도, 매서운 칼바람이 남극만큼이나 추운 한반도. 이렇게 추운 날 김영미 대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메타버스 행정 서비스 등 정보화 사업에 3,70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1,270억 원을 투입하고 28억 원을 들여 메타버스 서울에 시민안전체험관과 부동산 계약 지원 서비스 등을 도입합니다. 또 92억 원을 투입해 안전 취약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 기술을 적용한 실종자 고속 검색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이 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증강현실 보행 내비게이션과 실종자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우회전하실 때 일단 멈추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자 차량 서너 대가 연달아 출발합니다. 모두 신호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빨간불일 때도 일시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었는데요. 22일부터는 녹색 화살표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더라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반드시 잠시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잠시 멈췄지만 이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전방 주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실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 시 신호가 있습니다.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시면 안 돼요.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고. 몰랐어요. 아예 신호가 안 끊기면 가지 말라 이거죠. 현재 전국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5곳입니다. 경찰은 신호등 설치 이후 우회전 시 멈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9배가량 늘었다며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앞으로 점점 우회전 신호등이 늘어날 예정이고요. 3개월의 계도 기간 후에는 단속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우회전 시에는 일단 멈춤을 꼭 기억하고 실행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 1위로 치매가 꼽혔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병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다 보니 가족들을 2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간병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양대의대와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간병 시가 못지않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환자의 망상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약물로 조금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증상마다 조금 호전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를 택합니다.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수가 지난 2017년 21만여 명이었다가 매년 증가해 재작년엔 32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건에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받는 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를 호소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시설에 밉보일까 봐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단 국회에서는 그 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아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과 함철성 변호사를 초대해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간병해야 하는지, 또 간병 중에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안을 300원과 400원 두 가지를 두고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300원이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으로 인상되고 400원이 오르면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7년간 동결되면서 요금 현실화율이 60%대로 떨어졌다며 요금을 400원 올려도 현실화율은 80%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근무 시간 구청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과 학생 등을 고려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야간 민원실은 구청 1층 민원 여건과 종합 민원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건과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을 비롯해 출생, 사망, 혼인신고 접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